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내 대기업 모 건설 청약정책전략팀에서 19년째 근무 중인 김재우 차장입니다. 청약 현장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례를 보고 또 실제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파트 청약 한번 잘 받으면 인생이 달라진다. 내 집 마련이 평생 꿈인데 조건이 조금 안 맞아도 조금만 꼼수를 쓰면 되지 않을까? 사실 이건 많은 분들이 속으로는 해본 고민일 겁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을 넘나드는 요즘, 조건 하나 차이로 당락이 갈리다 보니 어쩌면 누구든 그 유혹 앞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그 작은 꼼수 하나 때문에 감옥에 다녀온 사람이 있습니다. 설마 전입신고 하나 때문에 감옥까지 가겠어?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사례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건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가 청약에 얼마나 목을 매는지 생각해 볼까요? 지금도 네이버 부동산 검색창에는 청약 가점 계산기가 실시간으로 돌고 있고 위장 전입 후기라는 검색어엔 성공 사례도 실패 사례도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보의 끝엔 항상 이런 말이 붙습니다. 적발 가능성은 낮아요. 한두 달만 주소 옮기면 되더라고요. 그 말을 믿고 실행에 옮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실거주 여부를 실제로 확인합니다. 등본 하나, 가점 하나 속이기 위해 수십 년간 쌓아온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 오늘 사례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법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파트 청약을 고민 중이라면 이 이야기는 내일 아침 뉴스에 내 이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저 평범한 50대 여성입니다. 전과도 없고 자녀도 있으며 그저 타지에서 일하는 남편과 더 가까이 살고 싶었던 지극히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단 한 장의 전입신고서로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이건 아주 드문 사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수많은 위장 전입 사례가 국토부, 지자체, 검찰의 정밀 타겟이 되었고 법원은 이제 엄중한 선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녀는 전입신고를 했고 무슨 이유로 처벌을 받았으며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유죄를 판단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이 실수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선택과 결과, 그리고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까지 놓치지 마세요. 중간에 나가는 순간 당신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딱 하루 전입신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또 청약, 당첨만 되면 3억은 번다. 요즘 신축 아파트 청약 시장은 정말 전쟁입니다. 당첨 확률을 1%라도 높이기 위해 전입일 조정, 가족관계 정리, 위장 전입까지 법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시도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중 한 사람입니다. 광주에 거주하던 50대 여성 A씨, 그녀는 단 하루 먼저 주소를 옮긴 대가로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사건 개요. 남편은 청주, 나는 광주. A씨는 광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청주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A씨는 광주에서 자녀를 키우며 주말마다 남편을 만나던 일명 주말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초 남편이 일하는 청주에 신축 아파트 청약 공고가 떴습니다. 위치도 좋고 교통도 좋고 가격도 안정적이었던 데다 무엇보다 미래 가치가 확실하다는 입소문이 돌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A씨도 이 청약에 꼭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아파트는 충청북도 거주자만 신청 가능했고 우선 공급을 받기 위해선 2021년 1월 26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했던 겁니다. 꼼수, 딱 하루 전에 주소지만 옮겼다. A씨는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
2021년 1월 25일 청주에 주소지를 옮깁니다. 단 하루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로는 이사를 가지 않았다는 것. 이건 법적으로 위장 전입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무거웠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모든 일상이 광주였다. 수사기관은 A씨의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정적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130회, 전부 광주. 카드 사용 내역, 전부 광주. 직장, 광주. 자녀 학교, 광주. 청약 서류 발급지, 광주. 반면 청주에서는 생활 흔적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주말마다 청주로 남편 보러 갔다고 해명했지만 판사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어린 자녀는 누가 돌봤습니까? 청주에서 생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최종 판결, 징역 4개월 실형 선고. 결국 법원은 이 사건을 청약 부정행위로 보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집행유예도 아닙니다. 벌금형도 아닙니다. 실제 감옥에 수감되는 형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단 하루 먼저 전입신고한 선택이었습니다. 현재 위장 전입 단속은 매우 강력합니다. 요즘 청약 시스템은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항목을 종합 분석합니다. 통신기록, 휴대폰 위치 기반 데이터, 카드 및 현금 거래 내역, 전입 직후 사용 전력량, 건강보험료 납부처 및 진료병원, 자녀의 학교, 가족의 동선, 모두 전산화되어 교차 검증됩니다. 즉, 한두 개만 어긋나도 위장 전입이 들통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청약, 이젠 전략이 아니라 정직입니다. 청약에서 당첨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편법으로 바꾸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나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딱 하루인데 뭐 어때? 다들 그렇게 하더라. 하지만 법은 단호합니다. 그 하루가 불법이면 그 하루가 징역 4개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재우 차장의 조언 요약. 위장 전입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단 하루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면 청약 부정입니다. 청약은 정보보다 정직이 우선입니다. 꼼수는 끝내 발각됩니다. 정직하게 준비하십시오. 실거주 증빙은 생활 전체로 판단됩니다. 단순 전입 신고만으로는 절대 위장 전입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론, 하루가 만든 감옥, 당신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청약을 고민하는 수많은 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모건설 김재우 차장으로서 저는 모든 청약 신청자분들께 정직하고 투명한 청약 전략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당첨보다 더 중요한 건 떳떳한 내 집 마련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